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가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AX좌승 플러스 BXY 삼승 마이너스 CXYZ 플러스 이런 식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 XYZ가 이것이 다 이제 미지수이고, 이것이 미지수이고, 이 지수는 자연수입니다. 1, 2, 3, 4 이런 자연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분수로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식이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경우에 이 식은 변수가 3개인 다항식이에요. X, Y, Z가 다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항식의 차수는 요거는 2차식이고 요건 X 미지수가 1차식이고 미지수 Y가 3차식이니까 이걸 더해서 이것은 4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것이 4차니까 이거는 이제 4차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수가 3개고 4차 다항식. 그리고 여기서 A, B, C, D는 상수인 계수죠. 상수지만 이제 미지수 앞에 붙는 건 우리가 이제 계수라고 하니까 상수 계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인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변수가 하나인 거죠. 변수가 하나이고 n차인 다항식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서 an x 플러스 n 쭉 나가서 맨 끝에는 a0 상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표시하면은 ak 상수에다가 x의 k승을 곱한 이것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k가 제로면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k가 제로인 경우는 a0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건 a의 n승, x의 kn승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항식의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곱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라는 다항식이 3x좌승 마이너스 2, Q라는 다항식이 마이너스 3x좌승 플러스 4y좌승 플러스 8이라면 다항식 P와 Q를 곱한 것은 그대로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곱셈은 우리가 하듯이 모든 항이 하나씩 다 곱셈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긴 항이 2개고 여긴 항이 3개니까 2 곱하기 3 해가지고 이 곱한 이 PQ의 항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9x좌승 그 다음에 3, 42 x좌승 y좌승 이렇게 해서 3번 곱해지고 2와 마이너스 3x좌승에서 6x좌승 이렇게 해서 6개의 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2개 항, 3개 항이면 6개, 뭐 4개 항, 5개 항이면 20개의 항이 나오겠죠. 이걸 더하면 이러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빠짐없이 서로 곱해집니다. 모든 항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다항식이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곱한 다항식의 항은 6개의 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6개 항이 나오죠. 이걸 물론 이제 같은 거로 줄이면 이렇게 되지만 곱할 때는 6개의 항이 나오는 것으로 곱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항식의 나누기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누죠. x3승 마이너스 4x4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최고 차수부터 나가죠. 여기서 이제 x3승, x좌승을 넣어야지 이제 x3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x좌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몫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3승이 되려면 x 3승이 되려면 x 자승부터 곱해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x 자승 이 자리부터 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몫이 x 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몫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1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나눈 걸 식으로 수학식으로 표시하면은 x 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1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요 31을 나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에서 x 플러스 2분의 31에서 마지막으로 요 몫이고 이 나머지 분자 분모식에서 요 분자 이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식으로는 는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라고 할 때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1이 아니고 31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한 차가 낮아지는 한 차수 이상 낮아지는 그러한 요 분자 요 부분이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학식으로는 이 나누기는 equal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라 하면은 31 이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 분모 나누는 함수 분모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당식의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쪽에 분자, 이쪽에 분모 쓰고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렇게 길게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눗셈을 해가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게 분모가 1차식이죠. 이 분자가 제일 높은 것이 3차식이니까 이것을 몫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몫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무엇이면 x 3승이니까 이 몫이 x 플러스 2에 대해서 x 3승에 나올 수 있는 몫은 x 자승이 되겠죠. x 자승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하나의 요거에 대한 몫이 x 자승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맞게끔 이렇게 몫을 만들어가요. 3승이니까 여긴 x 자승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3승은 됐고 2x 자승이 추가가 됐으니까 2x 자승을 다시 빼주세요.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자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시 보면은 마이너스 6x 자승이지요. 마이너스 6x 자승이에요. 이거보다 차수가 한참 높으니까 몫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6x 자승 몫을 만들려면 여기 x 플러스 2 이렇게 붙여줘야죠. 그럼 이게 몫이 마이너스 6x가 돼요. 그럼 이게 2차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x 자승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12x가 붙었으니까 이걸 다시 플러스 12x 해줘야죠. 이것이 이제 붙었으니까 다시 빼줘죠. 마이너스 12x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2x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합하면 요건 마이너스 6x 자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것은 마이너스 6x 자승이 그대로 됩니다. 형태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14x 마이너스 3이 되죠. 여긴 분모하고 분자하고 차수가 같네요. 그러니까 몫이 나오겠죠. 그러면 14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14하고 몫을 만들려니까 플러스 1을 붙여야죠. 그럼 여기서 28이 붙었으니까 또 마이너스 28을 빼줘야죠. 그럼 요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플러스 14x가 되는 거 아니에요?
14x 플러스 2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파면 이것이 14x가 되는 것이에요. 14x, 여기 14x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이렇게 x 플러스 2의 x자승 x 플러스 2 마이너스 6x에다 곱하고 14에다 이걸 곱하고 마이너스 31 이렇게 돼요.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나누면 다 이건 약분이 돼가지고 분모하고 약분이 돼가지고 몫이 되고 나머지 31이 이것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는 해가지고 equal x좌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1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식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나머지라는 것은 몫을 빼고 이 나머지 수학식에서 분자만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다항식 나누기를 할 때는 이렇게 계속 몫을 만들어 가세요. 분모 x 3차니까 1차니까 x 자승의 몫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2 하면 여기서 2x 자승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2x 자승을 빼줘야죠. 그럼 요것이 하는 것이 이제 x 3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몫을 계속 붙여나가서 몫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1차식까지 나오면 그 다음 여긴 1차식이니까 분자가 상수가 될 때까지 이 몫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눗셈을 해 나가시면 더욱 편리하게 나누기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에 계산에서 했듯이 이러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렇게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몫과 여기 분모보다 한 차수 이상 낮은 분자가 생길 때 이때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머지라 하면 이것만 이 분모를 뺀 나머지 부분에 이 분자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나머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식의 일반식으로 쓰면 gx분의 fx가 이제 나누어지는 식이고 분자 이게 분모가 나누는 식이죠.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rx gx분의 rx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건 뭐냐면 rx는 gx 분모보다 한 차수 이상 낮은 식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누어지기 때문에 gx분의 rx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거예요. x 플러스 2가 gx가 되고 x3승 마이너스 4x자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fx가 되는 것이고 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가 qx 몫이 되는 것이고 rx가 여기서 3분의 1 상수가 되는 것이고 gx x 플러스 2가 이게 나누는 식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머지 식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요 분모가 없는 식으로 쓰면은 몫과 나머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fx는 이 gx를 양쪽에 곱하면 gx qx 플러스 rx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식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fx는 이겠죠. 분모식 나누는 식에다가 몫이 나올 것이고 여기 몫이 나오고 여기가 나머지 식이 됩니다. 이 나머지 식은 나누는 식보다 한 차수 이상 낮으니까 이게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나머지 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fx는 몫, 이게 qx가 몫이고 이건 나누는 식, 분모식이죠. 이것이 분모식이 되고 플러스 rx 이 식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쓴 나머지 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머지 식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학식이고 여기서 gx를 양변에 곱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나머지 식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요. x3승 마이너스 4x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나누는 식에다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누는 식이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머지 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타났어요. Rx가 그래서 이와 같이 나머지 식이 목과 나머지로 식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썼을 때 Rx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Rx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독립적으로 나왔죠. 이건 분모보다 한 차수 이상 낮은 식입니다. 그래서 Rx의 차수는 Gx 나누는 식 분모보다 한 차수 이상 낮아지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 식을 쓰세요. 이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 나오고 이 Rx가 나머지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항식의 나누기에 대해서 분모함수, 나누는 식이죠. 분자는 나누어지는 식입니다. 분모함수는 이 분모함수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분모가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나누기 식이 나누기 식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모의 식이 이렇게 1차식이라 하면요. 1차식이면 분모식인 1차식이고 이게 분자식이죠. 그럼 몫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머지 식은 상수가 되죠. 이게 1차식이니까 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상수죠. 나머지 식은 상수가 돼요. 그런데 분모식이 이렇게 이제 2차식이 되면은 나머지 식은 1차식이 되겠죠.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2차식인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이제 분자식이고 분모식이고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bx 플러스 c 해가지고 1차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이 있는데 이 분모가 3차식인데 이제 이렇게 다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분모식이면 그러면 이제 몫이 나오고 분자는 3차식이니까 몫은 2차식 이렇게 돼서 나올 것입니다. 또한 같은 3차식의 그 분모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분모가 이제 실수 하나 나오고 허근이 나오는 이런 3차식이 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되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2차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누기 식이 이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식이에요. 이거 다항식으로 표시되죠. 전번에 쓰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분모 분자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식으로 쓰면 나누기 식이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 슬라이드까지는 나머지 식을 다항식으로 표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말이죠. 그럼 이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fx라는 것을 x-p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이건 1차식이니까 상수가 나머지가 됩니다. 어떤 식 fx를 x 플러스 p, x 플러스 q 이 식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2차식으로 나눠지니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fx를 이런 x자승 플러스 px 플러스 q, x 마이너스 p 이런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2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fx라는 식을 이렇게 실근 3개가 나오는 3차식으로 인수분해하면은 나머지가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2차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fx 이 식에 x에다가 p를 대입하면요.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fp 값은 여기다 p를 대입하니까 0이 되지요. x에다 p를 대입하니까 0이 되니까 c만 남습니다. 그래서 fp는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f 마이너스 q는 여기다 마이너스 q를 대입하니까 이쪽은 0이 돼버립니다. 남는 것은 bx 플러스 c인데 x 값이 마이너스 q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bq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은 여긴 0이 되고 f 마이너스 p는 여긴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bp 플러스 c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fp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긴 0이 되고 여기다 p를 대입하면 ap 자승 그 다음에 bp 플러스 c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x에다가 r을 대입하면은 fr은 여기다 r을 대입하면 x가 r이니까 이쪽은 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ax 자승 플러스 br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식은 뭡니까? fp라는 것은 뭐예요? fx 함수에서 x가 p일 때 함수값이죠. 그렇죠?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고 f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q를 넣었다 하면은 f에서 x가 마이너스 q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x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fp라는 이 의미는 fx 함수에서 p일 때 함수값이죠. x값이 p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0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는 fx에서 x에다 r을 둔다는 것은 fr일 때 함수값이에요. 이거는 r, fr 이거는 f 이 함수에서 x가 r일 때 함수값이 frn이에요. 이 함수값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함수에서 함수값을 이렇게 p도 넣고 마이너스 q도 넣고 p도 넣고 r도 넣으면 그 함수값은 말이죠. 함수값은 뭐죠? 나머지 값이 되죠. 이게 나머지 값이라니요. 나머지 값이 이쪽에다 제로가 되니까 f, p나 마이너스 q, p나 r에서의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함수값이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fb, fq, fr은 x 이퀄 pqr에서의 함수값이냐 이것이 함수값이 아니야. 함수값인데 그런데 이 함수값은 함수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렇죠? x-p 요거는 x-q로 나눌 때 요거로 나누는 나머지 값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쪽이 0이 되니까 이쪽이 0이 되니까 x 이퀄 p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p에서 돼서 0이 되니까 이거로 나는 나머지 값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값은 이런 경우에는 x-p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다 이거죠. 이 함수값은 함수를 x-p로 나눴을 때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된다 이거죠. 이 나머지 값이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fp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중요한 의미는 나머지 정리에서 이 나머지 값은 x에 얼마를 누웠을 때 이게 나누는 분모식이죠. 분모식이 0이 되는 이 값을 넣으실 때 나머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p, fq, fr은 x, p, qr에서의 함수값이고 이 함수값은 뭐죠?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값은 P에서의 함수값은 그 함수를 x-p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값이 이제 ax, b라 같이 되면은 여기 x 이렇게 됐지만 ax, b 같은 형식이면 함수값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x가 여기 이쪽이 1이니까 되지만 이게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은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이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이쪽이 0이 되니까요. 그때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나온 나누기식이죠. x 3승 마이너스 4x 4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걸 당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표현하면 분모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x 이거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결국은 이 식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결국은 x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나오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이쪽은 당연히 0이 되고 마이너스 3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x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31이 자동으로 되죠. 여기가 0이 되니까 말이죠.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 x3승 마이너스 4x 4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뭐죠? 이 함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0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와 함수값의 관계입니다. 나머지와 함수값. 여기서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것은 여기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함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0이래요. 결국 어떻게 되죠? f-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이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30이래요. 이 함수값은 이 함수를 x 플러스 2, 이게 0이 x 마이너스 2가 될 때 0이 되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f-2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하고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fx 함수에서 x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고 이거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에 이것이 같아진다는 것이 이 나머지 정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함수값 x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같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fx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함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 x 값은 마이너스 여기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면 x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건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함수 f를 1차식으로 이거 지금 1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x 마이너스 a로 나눴을 때 함수 f를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c는 이런 경우는 이제 상수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상수입니다. c는 fx에 a를 대입한 함수값 fa에서의 함수값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수값이 되는 거 fa는 함수값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fa는 x-a 플러스 2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fa에서의 함수값은 함수를 x-a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볼 때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됐으면요. 이 a에서의 함수값은 c인데 이의 함수값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다. 이 식이 그렇게 설명되죠? 함수에서 fa의 값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에요. 여긴 자동으로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a, c라는 것은 이 함수를 x-a로 나눴을 때 함수 값이다 이거죠. 이것이 나머지 정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항식을 1차식, 예를 들어서 여긴 x 플러스 2라는 1차식으로요. 1차식으로 나누는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면 다 계산이 됩니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것이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이죠. 그러면 여기서 차수별로 그 계수를 써나갑니다. 여기가 3차식의 계수는 1이고 2차는 마이너스 4, 2, 3 이렇게 해서 차수 아래로 내려가는 차수로 해서 계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내립니다. 여기 이제 계수가 1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1로 내리고 이걸 곱하세요. 마이너스 2하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거와 위에 이거와 이것을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을 또 곱하세요. 그러면 이게 12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걸 더하세요. 그럼 1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14를 곱하면 마이너스 28이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하고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3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차식을 요건 1차식이니까 여기에 1자의 차수는 자승이 되고 2차식이고 1차식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몫이 되고 이것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것이 몫이 되고 마이너스 31이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 1차식의 0이 되는 x값, 여기 이제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해서 여기서 몫을 구하시고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몫은 x자승의 계수는 1, 그러니까 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해서 몫은 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이고 나머지는 3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쓰면 이러한 식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이제 x 이퀄은 마이너스 1 대입한다고 했잖아요.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우변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몫은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0이 되고 x 마이너스 2에서 여기다 다 이걸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쪽은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건 함수값이죠. 이것이 x-2에서의 함수값이 3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은 함수값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함수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x-a로 나눴을 때 이때 나머지 값은 함수값이다 이거죠.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고 나머지 값은 함수값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정리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수 fx를 ax b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로 나눌 때 나머지 값은 r이라고 하자 이거죠. r은 이게 나누는 함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r은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fx는 ax 플러스 b qx 몫이 되고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식에서 이게 이제 나머지 식을 이 다항식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ab를 대입하면
여기서 이것이 마이너스 AB를 A분의 B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A분의 B는 R 이렇게 되죠. F 마이너스 A분의 B는 R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의 마이너스 A분의 B 함수값은 이것은 함수를 AX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에서의 함수값은 함수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 이거죠. 요거를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풀었으면 이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결국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 함수 값이 나머지 값이다 이거죠. f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서 이 함수 값은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 이거죠.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f 마이너스 A분의 B에서의 함수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F4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fx라는 함수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F4에서의 함수값이 2라는 얘기는 이 함수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다 이거예요. F4는 F4 이건 함수값이죠. fx에 x가 4일 때 함수값 2라는 것은 이 함수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fa 이퀄 0이라는 건 말이죠. f 이퀄 0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어떤 함수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가 없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fx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 이퀄 a의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것은 이건 x-a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므로 x-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 되면 이거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x값은 뭐죠? 바로 x축을 통과하는 근이죠.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그 x값은 바로 함수값이 0이 되는 거고 그것은 x축을 통과하는 값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a가 되는 것을 fx에다가 이것을 x-a로 나눴을 때 여기가 함수값이 0이죠. y값이 0인 자리니까 0이라는 얘기는 이 x축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것이 근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함수를 x-h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8이 되었다. 이 뜻은 x 이퀄 h에서 함수값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fx4 이것은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2라는 얘기는 f4에서 함수값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fx를 x-a로 나눴을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바로 x축을 통과하는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